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통시설인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도 내년이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추락이 이 감귤 처리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통센터 직원들도 이 정당한 노동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지난달 거점 산지 유통센터 등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보완 입법을 약속했는데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은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는데 여태 손을 놓고 있다가 이 감귤 추락이 농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부산을 떠는 모양새가 노동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재밀성 건물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뉴스픽에서는 반대 입장을 낸 시민사회단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주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토속자원의 가치를 현장에 담았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5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탐라문화광장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통계청이 내일부터 25일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가구주택 기초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 정보를 파악한 뒤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의 조사구 설정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2014년 처음 도입됐고 5년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주택 총조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특징까지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25년 시작해서 1944년과 1955년, 1966년을 제외하고 5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조사는 평가 항목과 조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주택 총조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비대면으로 조사가 주로 이뤄지지만 전자조사, 전화조사도 병행합니다. 조사 항목은 12개고요.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터넷과 전화, 방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고 평가 항목이 50개에 달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내년 1월 처음 치러지는 민선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 관련 보도입니다. 아직 후보 등록은커녕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구성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체육을 통해 도민 체력 향상과 밝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종목단체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제주도 체육회. 사단법인이지만 제주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막자며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벌써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규정상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제주도 체육회가 자체 구성해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으려 한다며 일부 종목단체에서 공정성 훼손을 주장한 겁니다. 더욱이 선거인단에 도내 30여 곳 읍면동장을 포함하려 한다며 관건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자체는. 그런데 왜 제주도 체육회에서 먼저 이 예시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제주도 체육회는 읍면동장의 경우 시체육회 당연직 대의원이고 체육회장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라 조항 해석 차원의 단순 실무적 문의였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인수 예상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식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사전에 그 선거 담당자로서 물어봤던 겁니다. 제주도 체육회 관계자와 일부 종목단체장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4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전체 의견 가운데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도 적지 않아서 제주도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국토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2025년까지 성산 일대 545만 제곱미터에 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제2공항 사업. 2035년까지 국내선 50% 전용으로 계획됐고 공항 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맡습니다. 이 같은 기본 계획안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달 18일부터 도민 의견 465건을 받았습니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360건, 현장 접수를 통해 105건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공항 수익 지역 환원을 비롯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이 50건, 보상 대책 마련이 19건 등인데 제2공항 찬반 의사를 표시한 기타 의견이 무려 38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제주도는 교육청과 관련 부서 의견을 내 조만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위반 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요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반영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460여 건의 전체 의견 가운데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토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도의회도 공론화 특위 결의안 심사 보류 이후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일정만 남기 때문에 도의회의 공론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여론조사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알아봤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업무 수행 평가를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2.3%로 나타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6.5%보다 4.2%포인트 낮았습니다. KBS 정례조사 이후 지난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선 긍정평가 비율이 1.4%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 비율은 2.3%포인트 올라 격차가 소폭 커졌습니다. 40대와 진보 성향, 정의당 지지층 등에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70살 이상과 보수 성향,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선 그 반대였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평가가 35.6%로 부정평가보다 8.5%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KBS 정례조사 이후 가장 낮은 긍정평가 비율을 보이는 등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습니다. 대부분 집단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40대와 진보 성향,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와 보수 성향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1.2%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감귤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과 함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지 감귤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하루 4,000톤 안팎을 집중 처리하지만 감귤 산지 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유통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대 이사로 4.3 폭동이라고 표현해온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4.3 기념사업회가 이 교수의 이사 내정을 철회하라고 국제대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4.3 유족회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3 기념사업회는 성명을 통해 평소 4.3 폭동론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4.3 폄훼론자이자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 당시 친일 독재 미화 논란으로 교과서 퇴출 운동까지 불러일으킨 이명희 교수를 동원교육학원 측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범도민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 도내 한 유제품 제조업체에서 판매한 유기농 우유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제주도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동물방역관은 식약처 수거 검사 결과 해당 우유가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우유의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지자체에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을 보내 소비자들이 구매한 업소에 반품하도록 했습니다. 양식, 광어 등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선회 소비자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생선회 가격은 1년 전보다 2% 내려 2006년 2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공급 과잉에 따른 생선회 가격 하락 기간도 8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측 대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2일부터 4일까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이용해 불법 조업하고 조업 일지에 어획물을 기획하지 않은 혐의로 149톤급 중국 어선 등 5척을 납포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중국 어선에 최소 7천만 원씩 모두 3억 6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해 담보금을 낸 4척을 우선 석방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37살 김모 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면 결제한 돈이 없어도 취소 대금이 들어온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포 통장 모집 광고로 알게 된 일당과 함께 4,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미성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이에 따라 문예재단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제주경실련의 양시경 공익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이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제주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미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언론 그리고 도의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역 이슈로 이제 다뤄지길래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도 얻었고 해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경실련에 허탈하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 단체에서 목소리 좀 내야겠다.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경실련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뭐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감사위원회에서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 국장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담당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주 그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주의 내지는 뭐 훈계, 뭐 기관 경고 이런 식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는 더 진일보해서 관련자 구속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공모에 의한 여러 가지 그 본질적인 그 진실이 규명될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단체도 그렇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단은 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올해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주문했던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도 행정부에서가 계속 그 문제를 덮어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잘 됐다 해서 이제 적당히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견제를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실련은 매입할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제주도의 도민들이 귀한 세금, 최근 요새 불경기라서 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 피나는 세금을 도에서가 너무 가볍게 쓴다. 함부로 써서 안 된다. 지금 제주도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33%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을 때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데서 문제를 삼았고 두 번째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종합적인 플랜들이 이제 수립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역사, 문화, 예술, 위락 이런 식까지 종합적으로 짜지면서 제주 찾는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원도심에는 꼭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탐나문화 광장이라든가 산지천 주변 개발 그동안 우리 제주도 예산이 900억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까? 우리 도민들도 잘 안 갑니다. 산지천 같은데 어떤 예전에 나쁜 인상들이 아직 완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과 여러 가지 우리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 큽니다. 오늘 보니까 재미썸 파크 매입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보면은 2008년도에 재미썸 그 건물이 140억의 그 매물이 나왔는데 5차례나 유찰되면서 2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지금 침체되니까 140억짜리가 이런 식으로 가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7년도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가 매입을 모색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재미썸 그 사업자는 이거를 철거해서 주상복합 건물로 지하 4층, 지상 12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또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원희룡 지사가 보고받은 게 2018년 3월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매입이 이제 그 2017년 9월에부터 논의가 됐다면 이 과정에서 도의의 동의라든가 도의의 그 동의 문제라든가 제사회단체 논의라든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지사 선거 딱 끝난 다음 날 이 재미썸 매입 승인이 제주도에서 떨어집니다. 네. 이때 그 담당 국장이 10억 이하는 정결권을 갖고 있는데 10억 이상은 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체결금이 이제 황당하게도 계약금이 2원입니다. 예. 그리고 위약금 20억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이 100억이고 또 이날 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 계약하는 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가 그 문화예술재단 재무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이때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계약할 거면은 그 이미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 짜여진 계획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때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략된 거죠. 이거 아주 비밀리에 음모적으로 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뭐 그리고 이날 보면은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6월 25일 날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중단하라. 그런데 3일 후에 10억 원을 지불해버립니다. 네. 도의회도 무시하고 이거 뭐 시민단체든 뭐 그 문화예술단체든 뭐 깡그리다 무시한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국장 정결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회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그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은 10억까지만 정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도에서는 뭐 재량권 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합리화하는 얘기고 그리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50억 이상은 도의회 동의를 받는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제주도 재산 도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생략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절차상에 엄청난 하자가 많아서 이것은 검찰이 무혐의를 설령했을지라도 이것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금 20억 원을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수긍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신한은행이 한 60억 원을 이렇게 대출해줬기 때문에 수탁적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 몰래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한은행이 사실상 그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밌으면 그 모 대표에게 우리가 20억을 줬다. 신한은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다른 데 가버렸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겁니까? 신한은행이 모든 은행 권리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신탁권부 제12조에도 보면은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보조금 주증액 이런 식의 것들을 할 때 수탁자하고 협의하도록 됐습니다. 네. 신한은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매는 더 하겠죠. 그러면 이 재미있는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는 무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20억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걸 지불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계약을 한 사람들이 그 부담해야 되고 도에서는 구상권 청구해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00억 원대의 막대한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또 논란이 됐던 사안이니만큼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혹시라도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 반론의 문도 열어두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제주 특유의 향토 문화자원 가운데 역사와 학술 또 경관적 가치가 큰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향토 유산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향토 문화자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현장으로 함께 하시죠. 제주의 향토 유산을 찾아 나선 길.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한 한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보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석상입니다.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욱의 모습은 그 돌나라방 모양인데 또 이 대정 지역이기 때문에 대게가 돌나라방이 수호신제 역할을 한다는 사상이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되게 젊고 이렇게 건강하게 힘을 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가슴에는 왕자로 새겨져 가지고 이 땅을 지키는 하나의 지상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으로서 이 석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마을의 애군을 막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방사용 돌을 쌓거나 석상을 세우는데요. 마을에 따라서 거욱과 답, 가막빛 동산 등을 부릅니다. 뭐 일찍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분명히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는 어떤 그 바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거욱대는 자리를 잃고 훼손되는 등 시련을 겪었는데요. 향토유산 지정이 시급합니다. 문화재는 실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정이 안 된 유산보다는 지정돼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히 정말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그 제대로 된 방침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제주도는 최근 향토유산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데요. 거욱대와 환해장성, 잣성, 봉수터, 그리고 지금 만나볼 도대불이 검토 대상입니다. 도대불은 그 제주도에서 불렀던 옛 등대 이름인데 이 포구에 불을 밝혀서 오고 가는 배들을 야간의 배들을 그 문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등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는 그 진지동굴이나 그리고 일본을 오가는 화물 그리고 목포를 오가는 화물까지도 이제 포함한 그 포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박에 유도할 수 있는 그 등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건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그 시간과 그 역사적 상징이기 때문에 50년만 지나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재로서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 80년 정도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향토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 문화 자산을 말하는데요.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원형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016년 관련 조례가 생긴 후 지금까지 32건이 지정됐는데요. 확대 지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산담은 이미 15세기부터 시작돼서 제주도 전역에다가 한 600년 동안 그 축적된 그 돌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제주인의 죽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 유적인 것이죠. 제주인이 그 조상을 위해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영혼을 모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돌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이런 돌담 울타리가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정말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산담은 독특한 제주 돌문화지만 아직 향토유산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한 채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또 역사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죽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기피할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문화도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정서 앞으로 이 제주를 찾는 모든 분에게 정말 거대한 그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넘는 긴 시간을 토대로 형성돼 제주의 정체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향토유산. 적극적인 관심으로 그 가치가 오래도록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탐라문화광장이 완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성화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탐라문화광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제주연구원의 문순덕 책임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순덕입니다.
탐나문화광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네.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어쨌든 지금 탐나문화광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보신다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공해서 한 2년 정도 행사, 공연, 축제 등을 해서 써보니까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하고 편익 시설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그다음에 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되길 기다렸는데 아직 활성화가 좀 미흡하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었고 또 하나는 탐나문화광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그 막상 보면 거기 광장, 공원 이렇게 그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일단 명칭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고 현재는 어떻든 그런 정도입니다. 이 연구가 9월 말에 끝이 났죠. 네. 그래서 이번 연구를 위해서 뭐 전문가라든지 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좀 꼽고 뭐 네.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예. 어떤 점을 좀 문제점이라고 꼽던가요? 네, 그 관계자하고 어쨌든 전문가 의견 한 70명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서 그 공통점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나문화광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장이라는 기능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광장이라고 생각하면 한눈에 쫙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어떻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그 산지천 이제 사람들이 그 탐나문화광장이 산지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지천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안 돼 있다. 환경 정비도 좀 부족하고 어떤 친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 또 하나는 광장과 공원으로 그 들어가고 싶은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자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개선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우선 그 탐나문화광장 주변 지역 그 상가나 상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그 참여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산지천 기능을 보강해서 친수 공간으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탐나공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지만 그 중장기적인 그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삼포광장이라고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삼포광장 그 전망대가 있는데 이 현재는 전망대 기능이 좀 없지만 이것을 탐나문화광장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좀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그 개선점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탐나문화광장과 원도심 지역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통합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탐나문화광장 하면 과거에 역사 자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콘텐츠도 개발이 안 되는 것 같고 시행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해서 좀 시행을 하면 좋겠다. 등등의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괜한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탐나문화광장이 광장, 공원, 하천, 도로 이렇게 해서 그 관련 부서도 다르고 법률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한 5개 과가 현재는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신청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과에서 현재는 일괄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기는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탐나문화광장을 그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원도심 지역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도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도심 지역 테두리 안에 탐나문화광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면 굳이 그 다른 조직하고 겹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겹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지금 원도심과 탐나문화광장 활성화가 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그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 재생지원센터는 사실 원도심 지역
재생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탐나문화광장 활성화에 그렇게 끼어들 수 있는 현재 구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지역을 하나의 문화지구로 우리가 바라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 문화예술재단, 그 제주목관화 이러한 그 공공시설들과 지역상인,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제 위탁 관리하는 게 김영수 도서관, 그다음 제주서점, 그다음에 제주책방, 캐왓, 문화예술재단은 산지천 갤러리, 그다음 김만덕 객주 이런 곳들을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정보 교류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시민들이 이용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조직들하고 겹쳐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차례 이 친수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의 산지천 상태로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오염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산지천 오염 문제는 뭐 행정이든 지역 주민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고 개선책을 찾고 있는데 어떻든 탐나문화광장이 산지천을 한 축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수질 오염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고 그다음 산지천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좀 만들어 준다면 아마 이쪽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그 현재는 김만덕 기념관으로 좀 가려져 있는데 금산 수원지를 저는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그 일대가 아주 아름다운 하천과 바다를 낀 아름다운 풍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가장 먼저 좀 이루어져야 할까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는 뭐 이제 그냥 2020년부터 그 예산이 되거나 여력에 맞게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우선 탐나문화광장 그 중간 전담 지원 조직, 네.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 정보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연이나 행사할 때 지역 주민들이 그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좀 제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탐나문화 광장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 지역은 오늘부터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서서히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내일 21도, 모레 목요일은 20도, 절기 입동인 금요일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쯤엔 15도를 밑돌아 낮에도 춥겠습니다. 내일 볕도 강하겠는데요. 가을볕은 봄볕과는 다르게 적당히 쬐어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 등 신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내일 공기질도 양호해서 낮 동안 가벼운 산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지는 이른 오전에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져서 서리가 내리거나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산행하신다면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고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1.5m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별다른 특보 없이 해상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절기 입동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역시 맑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4.3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공주대학교의 이명희 교수를 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국제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도내 40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4.3과 5.18 등에 대한 비하 발언을 혐오로 규정을 했죠.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제주 지역 대학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큽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